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료는 오늘 2022년 화성시민 주요 간식 사업 설명회입니다. 일단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투자 가치가 아주 유명한 경기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인구가 100만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제가 봤을 때도 100만원이 충분히 가능할 곳이고, 좀 특이한 건 이제 구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구 이런 식으로 한 3개 구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구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일부러 동, 면, 리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근데 지금 개편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화성시가 보면은 이제 인구 100만에 맞춰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목차로 좀 볼게요. 일단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해안 경관도로 좀 조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는 지금 경기도 서쪽, 서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궁평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부도 뭐 이쪽 라인, 그다음에 여기 전곡항 이쪽 라인에 있는데, 어쨌든 궁평항 이쪽 필두로 해가지고 경관도로 해안도를 조성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조성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화성 서쪽 같은 경우는 그 광역버스가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버스 노선을 확충을 해서 서울과의 근접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도 산업이죠. 철도 산업. 지금 보시면은 신안산선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화성 송산 세술동이죠. 안산에서 내려오는 그 선인데, 여기서부터 남양 향남까지 이어서 신안산선 연장을 하겠다.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 산업, 이것도 중요한 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차 홍성까지 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 시립의료원은, 그러니까 시립의료원이에요. 종합병원. 어쨌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걸맞게 종합병원도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안 사업 추진 현황, 일단은 뭐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거 당연히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거고, 화성시 해안 경관도로 조성 같은 경우는 궁평리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뭐 추진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잡고 있고, 자 볼까요? 이쪽에 보면은 어쨌든 지금 바닷가 쪽이죠. 바닷가 쪽이면은 이 일대를 여기 보시면은 궁평 관광지, 그러니까 궁평 같은 경우도 주말에 혹시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여기가 이제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가 꽤 많죠. 비포장도로가 꽤 많고, 그 다음에 뭐 전곡항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 간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안산이고, 안산에서 밑에서부터 쭉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안도로를 해서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궁평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러니까 비포장도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여기서 예전에 99년도였죠. 그 시랜드 사건, 여기서 일어났던 곳이 아직도 있는데 거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화성시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간에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됐는데 일단은 뭐 추가 뭐 경정 예산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용역 착수한 건 10월부터 이번 달부터 2022년 10월 달부터 용역을 착수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 준공 목표는 2023년 10월 1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뭐 남양 우리 필류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와서 궁평항까지 이렇게 해안으로 맞춰가지고 자전거도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점차 늘리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신안산선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요. 말이 뭐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연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여의도부터 출발합니다. 여의도, 시흥시청, 원시는 안산입니다. 안산을 찍고 그다음 화성 국제테마파크, 송산, 남양은 여기서 말한 화성시청입니다. 화성시청에 특이하게 역이 없죠. 역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안산선으로 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향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안산선이고 그다음에 서해선 이렇게 해서 더블 역세권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냥 거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자 분들도 다들 얘기하는 게 어쨌든 신안산선 연장에 거의 지금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가 경제성 확보 임에 떠 있고 승인 요청 국토부에 다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될 거라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자 보시면은 이 연장 노선입니다. 신안산선 현장 노선인데 여기서 화성시 그러니까 이미 여의도에서 출발은 여의도에서 강명을 찍고 뭐 중앙 한양대 찍고 초지 원시 이렇게 찍고 가는데 중요한 건 이 선에서 세술 찍고 그 다음에 화성 남양시청 찍고 향남을 찍습니다. 향남을 찍고 홍성까지 갑니다. 홍성까지 가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바라봐야 될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더라도 투자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서해선하고 신안산선이 이 더블 역세권이 되는 마당에 여기서도 이 지금 서해선 여기 지금 노선도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여기 세 군데라고 보여집니다. 세 군데 어디라면 첫 번째로 향남입니다. 향남역은 눈여겨봐야 될 역이고 두 번째는 안중역입니다. 안중역이고 안중은 평택입니다. 평택이 안중역이고 세 번째는 홍성역은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곳입니다. 사실 향남역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게 정말로 터지게 되면은 신분당선까지도 터지게 되는 그런 호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향남역은 예전에 지금의 이제 기존에 화성을 이끌었던 건 이제 병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탄 1, 2가 화성을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화성의 성장은 화성 그 남양시청 그러니까 서쪽에 시청이 있는 곳하고 향남하고 그 다음에 그 일대 이제 세솔동 화성 테마파크가 있는 세송 이 서쪽에 있는 이호 일대가 화성의 이제 발전을 더 이끌 것이다. 근데 그 축의 가운데는 어디죠? 향남이죠. 향남 세솔동 그 다음에 뭐 다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향남은 어쨌든 제약단지로 발전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거점이 될 수 있다. 향남. 그리고 안중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간 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런 뭐 KTX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안중역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교통의 뭐 약간 볼모지 정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발전되고 앞으로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주하고 합동역 같은 경우는 그냥 역이 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내포 신도시가 있죠. 내포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 생기네 만에 하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 항상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홍성역까지는 갑니다. 홍성역까지 가는데 이 홍성역도 이 향남역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노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서해선이죠. 서해선은 확정이죠. 지금 어차피 쭉 내려오는 선입니다. 이 안산을 거쳐서 쭉 내려오는 게 서해선이죠. 서해선이고 기존의 뭐 장항선, 그러니까 철도는 당연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TX 지금 연결해서 지금 서해 쪽 라인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KTX는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밀어붙이기 때문에 KTX 홍성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역사도 리모델링해서 좀 바꿔놓겠죠. 그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1호선 연장이 될 겁니다. 1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산까지 돼 있는데 아산에서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호선 연장 KTX
그 다음에 서해선까지 해가지고 홍성 일대까지는, 그러니까 충청도, 충청남도 홍성까지는 그래도 수도권,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 북부,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이쪽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나라 철도 그런 서해선 개통에 맞춰서 하나의 이제 철도로 연결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홍성이죠. 홍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호선 연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천안까지 가게 되는 거죠. 홍성에서 천안까지 1호선 타고 천안까지 가서 천안에서 가면 평택에서 갈 수 있는 거죠. 천안은 지금 GTX-C를 연장하려고 좀 추진을 또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홍성도 보험되고 다시 홍성에서 뿌리가 이어져서 서해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봐야 될 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성역, 충남 홍성역, 홍선역하고 안중역하고 향락역입니다. 향락역. 이렇게 해서 이 역들하고 이 역들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안산선에 세솔역을 신설하겠다. 이거는 좀 계획은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화성시, 그러니까 기존의 화성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이제 화성시는 거의 뭐 화성시라는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 개편할 정도로 엄청난 큰 도시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가능성을 갖추기 원하면 토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구도 여기 써 있잖아요. 인구가 100만을 도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100만을 도래를 하면 지금 고양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특례시로 돼 있죠. 특례시 될 수 있는 자격도 충분히 가져지겠죠. 그 다음에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 다 해야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는 도시고 인구 소멸할 걱정이 전혀 없는 도시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가 화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 뭐 일부 지역에는 뭐 초등학교가 지금 통폐합되고 사라지는 마당에 화성시는 그럴 염려가 뭐 몇 개 지역 뭐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재정 자립도라든지 돈도 잘 벌고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한 도시입니다. 성장한 도시고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세 군데 정도는 어차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GTX 같은 경우는 GTX A는 지금 하고 있지만 B는 뭐 아예 답도 없죠. D도 답도 없고 C는 지금 뭐 이것저것 뭐 말은 좀 많은데 중요한 건 아직 공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란 말이에요. 뜬구름 잡기.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들. 신안산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향남역 같은 경우는 서해선역이에요. 서해선역인데 이미 이형 지으면서 야, 서해선도 지었으니까 신안선도 같이 하자 라면서 더블 역세권을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에 숟가락만 더 얹는 거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뜬구름 잡기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분당선 연장한다 이런 거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뜬구름 잡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하고 있는 거에 숟가락만 더 얹는 거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날짜가 조금 미뤄질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23년이나 뭐 24년이나 이때는 100% 개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미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졌으면 거기다가 내가 지금 어느 쪽에 호재가 있고 어느 쪽에 내가 투자를 해야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플러스로 2년 후에 더 먹을 수 있는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거래량이 없고 아무리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길은 열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군데 지역에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괜찮고 안 괜찮고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